우리 김프로의 미스터 마켓도 해봐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권프로가 얘기한 것도 약간 연장선상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헤드라인이 좀 기네요. 한번 줘보세요. 포스코 신사업 투자기를 열리나 광양산단의 2차 천지 아니죠. 전지죠. 2차 천지. 이자 천지다. 이자가 천지비까지. 이거 보니까 기사 제목에 오타가 있네요.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이자천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네. 기사가 잘못됐구만. 어쨌든 우리가 걸렀어야죠.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2차 전지 소재 수소 공장 허용 급물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화학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전통 산업이라는 게 뭡니까?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냐 안 가냐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 그 자체만으로 미래의 엄청난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산업 단지들 울산이다, 광양이다 이런 데 가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울산에서 그 호텔 들어가서 공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뿌듯한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야, 우리 저 50년, 100년 지나도 저 굴뚝에서 연기가 날까? 이런 생각을 아주 이중적으로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우리 근대화의 그냥 주역으로서 역할을 했잖아요. 포스코에서 철강을 안 만들면 우리 자동차를 어떻게 되고 모든 건축 자재나 이런 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죠?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포스코는 철강 대표 기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자원을 개발한다든지 리튬 우리가 직접 갔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염호 이런 데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업종 전환에 성공한 예잖아요, 이게. 예. 그죠?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광양에 말이죠. 광양에 이 철강 관련 광양 동호안 산단에 이제 광양 제철소가 있잖아요. 예. 이 철강 관련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게끔 딱 규제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수소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일종의 선순환 구조 업종 전환을 하면서 뭔가 어떤 그 사양 산업 사양 산업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성장 산업에서 고성장 산업으로 이전을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그 터전을 못 만들어주는 규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게 풀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태양광 모듈의 1조면 방향을 지금 정남향으로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지나가다 보면 야산에 이렇게 태양광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정남향. 근데 정남향이 일조량이 제일 많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땅이 없을 경우에 그러면 나 아침에 떠오르는 동남향도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잖아요. 효율이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대한상의가 건의를 해서 최적의 발전 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이라면 동서양으로 모듈을 설치할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규제하고 나고. 그리고 수소 충전 설비하고 액화 석유가스, LPG 충전 설비 간에 5m 이상의 안전거리 규제가 있는데 사실 이게 5m나 4m나 6m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안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규제가 사실 굉장히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슨 산단 이렇게 돼 있는 것들도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업종의 어떤 진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가로막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대한상의가 이제 이거를 규제 투자 애로 접수 센터라는 걸 운영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상의 들어가서 여러분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중소기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여기 들어가셔서 규제 투자 애로 접수 센터에 들어가서 현장 애로를 접수하시는데 올해 보니까 158건이 접수 건의가 돼서 47건이 해소됐다 이렇게 성과를 냈다는 약간의 홍보성 기사긴 한데 제가 왜 이 기사를 아침에 말씀드리냐면 우리 대기업, 중소기업 할 거 없이 어쩌면 중국으로부터 또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일본으로부터 또 지금은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큰 규제를 받기 시작했거나 규제를 당하고 있는 업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건 해외로부터 규제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기업이 살려면 국내는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겠죠. 네. 거꾸로 해외 기업에 대한 뭐 우리 정부의 입장도 거기에 상의해서 뭔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기업들이 어디 가서 뭐 발을 붙이고 살 거 아니에요. 예, 예. 해외에서도 규제당해, 국내에서도 규제당해. 그럼 어떻게? 그래서 아까 화학기업 중에 뭡니까 그 M&A 물건 나왔다고 송원산업. 아니 뭐 그건 뭐 꼭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어떤 내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류의 기업들이 M&A 물건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네, 왜냐하면 자식들도 그거 안 한다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일본의 애가 그렇거든요. 2세, 3세 승계를 못 해가지고 매물로 나오는 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그걸 글로벌 M&A를 促진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지금 이 마당에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된다. 그리고 풀어야 될 거는 혁신적으로 풀어주셔야지 지금 이 위기 국면을 우리 기업들 중에는 이걸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 풀 거냐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환경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실적을 가시적으로 낸 기업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챙겨줘라. 예를 들면 포스코 예를 또 듭니다만 포스코는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네. 그죠? 예. 네, 철강에서 2차 전지라든지 첨단 소재 쪽으로 실적을 확실하게 내고 있다면 그 기업이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 되도록 규제를 확실히 풀어서 스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지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도 야 우리도 실적 내보자 이렇게 되는데 실적을 낸 기업이나 그렇지 않은 기업이나 똑같은 규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이런 스타 플레이어를 만드는데 프로모터로서 활동을 해주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업종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사실 우리 기업들이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네. 야, 우리가 언제부터 뭐 갑자기 2차 전지를 이렇게 만약에 이 반도체가 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게 없다. 그죠? 또 전기차 자동차 분야에서도 전기차로의 전환이나 수소차로의 전환을 게을리하면 우리 자동차 그냥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예. 10년, 20년 지나면. 그런 류의 어떤 업종을 고도화하고 이 업종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프로모션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정부 시책으로 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네네. 대기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소, 중견 기업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경쟁은 국가별로 굉장히 치열하게 장벽도 쌓고 또 규제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규제라는 측면에서 대내외적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뭐 금융시장도 뭐 일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안전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규제는 규제대로 하더라도 기업의 활로를 열어주는 규제 완화책은 네네. 인센티브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좀 고려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건전한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규제 당연히 또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김 프로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도 예전에 규제가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 이유가 있었던 규제도 있지만 어떤 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그 규제의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전부터 있었던 그렇죠. 거니까 계속 규제가 있는 경우도 뭘 하나 있거든요. 바꾸려면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쉬운데 현장에서 당하는 그 옛날 규제의 그 대못이라고 하나요? 예. 그거는 정말 안 당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정도로 세죠.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뭐 저는 현장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저 그냥 한번 흥미롭게 보실 만한 지도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가 이게 영일만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에코프로 포항 캠퍼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 클러스터가 되니까 위에 CNGR이라는 중국 회사가 여기 또 공장 부지를 가지고 또 들어오게 되고 네. 이런 클러스터 집적 효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이제 배터리 소재 단지로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광양 지역입니다. 네. 광양 지역에서 그쪽에 철강 있는 포항제철을 중심으로 한 포스코가 있는 데가 있고 이쪽 지역은 보면은 소재,
리튬, HY 클린 메탈은 리사이클링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또 이렇게 부지 쫙 비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데들이 다 이제 하나하나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완화와 산업 클러스 집적 효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는 거고, 이게 에코프로 공장만 하더라도 지금 저 뒤에 보면은 착공 양산돼 있는 거 보이시죠? 양산 24년 1분기, 3분기, 4분기, 25년 1분기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규제가 그전에 없었던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도가 없었던 부분들도 있고, 여기서 추가로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산업 전환 속도에 최소한 늦지라도 않게, 뭐 선제적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좀 하려 그러는 걸 못하진 않을 정도의 좀. 건프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늦지라도 않게 해줘라.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빨리 프로모션 해줘야죠. 지금은. 왜냐하면 해외에서 규제가 워낙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규제에 관한 이야기 오늘 미스터 마켓을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뉴스3 플러스 그리고 미스터 마켓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박병창 이사님 모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